안녕하세요. 2026년 세계 경제.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한쪽에서는 곧 경기 침체가 온다고 경고등이 번쩍이는데 또 다른 한쪽에선 사상 초유의 호황이라고 축배를 들고 있단 말이죠. 오늘 이 완전히 다른 두 신호가 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 그 거대한 흐름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5년 하반기 시장이 얼마나 조용했으면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이 보기에도 말이죠. 시장의 어떤 큰 움직임보다 팝스타 앨범 하나 나온 게 더 큰 뉴스였다는 거예요. 그만큼 겉보기엔 정말 평온해 보였던 거죠. 바로 이겁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핵심 질문이에요. 이 평온함, 과연 진짜 안정적인 걸까요? 아니면 폭풍 전의 고요처럼 더 큰 위험을 숨기고 있는 취약한 균형 상태일까요? 겉으로 보이는 고요함 뒤에 뭐가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네, 첫 번째 퍼즐 조각부터 맞춰보죠. 바로 글로벌 역풍입니다. 일단 그림을 크게 봐야 하니까 지금 세계 경제 전체를 흔들고 있는 거시적인 흐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수면 아래를 보면요, 블랙록 같은 거물급 투자사들은 시장에 너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안일함에 빠졌다는 거죠. 마치 모든 게 완벽할 거라는 골디락스 환상에 취해 있다는 경고예요. 뭐든 다 잘 풀릴 거라는 믿음이죠. 자, 이 차트 한번 보세요. 이게 진짜 흥미로운 지점인데 세계 경제의 두 축인 미국 연준이랑 유럽 중앙은행이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미국은 돈을 풀고 있는데 유럽은 반대로 돈을 걷어들이고 있어요. 이 엄청난 엇박자, 이게 바로 불안정성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최고 위층 인사조차 이런 혼란을 인정할 정도예요. 아무도 이해 못한다니 이 솔직한 한마디가 지금 우리가 얼마나 불확실한 안개석을 걷고 있는지 제대로 보여주는 거죠. 이게 바로 중앙은행이 빠진 대차대조표 트릴레마라는 건데요. 쉽게 말해서 세 가지 좋은 걸 동시에 가질 순 없다는 거예요. 작은 정부, 안정된 금리, 시장 자율, 이 세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순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금리를 안정시키려면 시장에 개입해야 하잖아요. 그럼 중앙은행 덩치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결국 뭔가는 포기해야 하는 아주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글로벌 역풍이 향하는 곳은 어딜까요? 데이터가 보여주는 숫자는 좀 냉정합니다. 앞으로 1년 안에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질 확률 무려 68%입니다. 거대한 불확실성의 안개가 세상을 뒤덮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이렇게 암울한 글로벌 전망 속에서 완전히 다른 노래를 부르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제부터 그 놀라운 호황의 속사정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봤던 그 침체 확률 68% 기억나시죠? 그 숫자랑 이걸 한번 나란히 놓고 보세요. 정말 엄청난 차이가 느껴지지 않나요? 대한민국 코스피가 무려 70년 역사상 처음으로 5천이라는 상징적인 선을 돌파했습니다. 이런 기록적인 상승세는 여러 요인이 맞물린 결과인데요. 특히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약속, 그리고 늘 우리 시장의 발목을 잡았던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애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개혁 의지가 시장의 기대감에 제대로 불을 붙인 거죠. 그리고 이런 긍정적인 분위기는 우리만의 생각이 아니에요. IMF 같은 국제기구들도 한국의 성장 전망을 올려잡으면서 심지어 선진국 평균보다 높을 거라고 예측하고 있거든요. 밖에서도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이 강해졌다고 인정해주는 셈이죠. 이런 낙관론이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는 아닙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정부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목표를 향해서 착착 진행하고 있어요. 외환 시장을 24시간 열고 외국인 투자 문턱을 낮추고 이 모든 단계들이 한국 시장을 진정한 글로벌 스탠다드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인 겁니다. 하지만 동전에는 항상 양면이 있잖아요. 이 화려한 잔치 이면에는 또 다른 얼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연 그 기반은 정말 단단할까요? 지금부터는 그 숨어있는 균열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한국 경제의 엔진룸, 그 안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주식시장의 뜨거운 열기 너머에 있는 한국 경제의 진짜 속살을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의 보고서에 아주 강력하고 인상적인 표현이 등장합니다. 한국 부동산 시장에 아주 독특하고 고질적인 문제를 딱 꼬집는 말인데요. 바로
갈라파고스 증후군입니다. 갈라파고스 증후군, 이게 뭐냐면요. 외부 세계랑 단절된 섬에서 생물들이 독특하게 진화하잖아요. 그것처럼 한국의 부동산 PF, 즉 프로젝트 파이낸싱 구조가 세계 시장과는 동떨어진 아주 기형적인 형태로 발전했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개발사는 자기 돈은 쥐꼬리만큼 넣고 건설사 같은 제3자 보증을 방패 삼아서 거의 모든 위험을 사회 전체에 떠넘기는 구조예요. 이건 다른 선진국에선 정말 찾아보기 힘든 방식입니다. 바로 이런 구조적인 위험 때문에 주식시장은 축제 분위기인데도 한국은행은 계속해서 경고등을 켜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죠. 이 부동산 시장 문제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정리해볼 시간입니다. 비관적인 세계 경제와 낙관적인 한국 경제, 이 완전히 다른 두 이야기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할까요? 그러니까요, 2026년의 가장 큰 그림을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바로 탈동조화, 즉 다이버전스입니다. 세계 경제가 더는 하나의 팀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각 나라, 각 지역이 저마다 다른 속도, 다른 방향으로 달려가는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블랙록의 이 말이 바로 그 핵심을 짚어줍니다. 국가 선택의 시대가 돌아왔다. 이제는 전 세계적인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게 아니라 어느 나라에 투자하고 어느 나라를 주목할지 그 선택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에서 꼭 기억해야 할 몇 가지를 정리해 볼게요. 첫째, 세계 경제는 더 이상 하나가 아닙니다. 지역마다, 나라마다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 둘째, 미국과 유럽 두 거인의 통화 정책이 완전히 엇갈리고 있다는 점. 셋째, 한국의 사례처럼 한 나라의 이야기가 거대한 글로벌 트렌드를 거스를 수도 있다는 사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복잡하게 얽힌 흐름을 제대로 읽어내는 게 정말 중요해졌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제각각 움직이는 분열된 세계에서 과연 어느 나라에 있느냐가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유일한 게임의 법칙이 될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